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펩트론 보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답답해 하시는 핵심 질문을 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요, 화면을 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나뉠 수 있어요. 릴리와에 대한 그런 본계약이 아직 불분명한데 지금 펩트론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송 이 공장에 대한 진짜 릴리와의 계약이 염두에 둔 움직임이 이거 맞는 거냐, 그리고 AACR에서 발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가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움직임이 없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펩트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뭐 펩트론이 끝난 종목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릴리와의 그런 본계약이 눈앞이다, 이렇게 뭐 단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이 종목은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좀 존재하는 구간에 좀 와 있다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평가 단계에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죠. 뭐 이제 매출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확정되는 카드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평가 단계고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매출로 바로 연결되는 확정적인 카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솔직히 주가가 폭발적으로 못 가고 반대로 무너지지도 않고 좀 흐지부지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펩트론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딱 중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의 그런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구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확정이라는 부분들이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 구간을, 우리가 확정되는 구간을 많은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죠. 뭐 릴리와의 계약이라든지 AACR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여러분들 계획 중에 있고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확정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감정을 빼고 팩트와 순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좀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기준을 잡기에는 혼동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 100%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팩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고,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지금 바로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100% 무료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볼게요. 먼저 릴리와의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펩트론과 릴리의 관계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미 본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상업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펩트론이 24년도 10월 7일날 릴리와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어땠습니까? 릴리가 이제 보유한 펩타이드에 약물들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독점 라이선스 구조로 공시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정정 고시되면서 계약 기간은 당초 약 14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또 추가가 되면서 주가가 내려갔죠. 즉 시장이 기대했던 짧은 시간에 바로 본계약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평가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가 좀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한테들이 말하는 부분들도 우리도 어느 정도 긍정을 하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펩트론에 대해서,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본질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시냐면, 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받아버려요. 바로 받아들인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하게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술평가가 길어진다라는 건 부정적으로 보면 결론이 늦어진다는 뜻인 건 맞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만큼 뭐다? 검증할 가치가 있으니 테스트가 계속되는 거다, 이 뜻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먼저 포커싱을 두고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장을 한다 한들 본계약 임박은 아니잖아. 그쵸? 이걸 안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펩트론이 릴리와의 부분에 있어서 뭐 계약이 틀어지거나 뭔가 내용이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또 안테들이 얘기하는 건 뭐야? 야, 도장 안 찍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비관론적이에요, 말하는 게 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펩트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는 것도 사실이고, 세력들이 그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최저가 우리가 찍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거 더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리 지켜줬죠. 그리고 이때도 어땠습니까? 이거 좀만 더 내려가면은 다시 여기 최저점 찍어주겠네라고 했는데 다시 자리 지켜줬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대로 볼게요. 릴리가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면 굳이 5송 2공장 필요할까요? 그래도 필요하죠. 왜? 자, 릴리가 계약을 안 한대. 근데 펩트론의 기술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펩트론의 기술을 릴리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펩트론에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릴리가 먼저 침을 발라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 서 있는 애들이 지금 눈독은 들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끌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89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물량 받으려고 릴리 물량 받아주려고 어떻게든 얘네가 펩트론이 어떻게 계약하는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건 단순하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그림 같은 건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공장 규모가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회사도 이 GMP급 장기지속형 의약품 대량 신설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사 설명상 신공장은 미국 FDA CGMP 기준에 맞춰서 장기지속형 의약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자, 그러면 스마트 대포 기반 파이프라인 생산 거점을 활용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사과의 그런 기술이든 협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얘네도 짓는 거예요. 굳이 릴리만 보고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얘네도 공식적으로 릴리만의 그런 전용 공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 대포에 대한 장기 지속형 의약품에 대한 생산 거점을 우린 짓는 것뿐이다. 거기다가 해외 진출용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짓는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항상 싹 빼놓고 그런 것만 얘기하냐 이거야.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송 2공장을 릴리 본계약만을 위한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하냐면 주식은요, 만약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펩트론이 릴리와의 계약이 빠가려면 당연히 주가는 무너지겠죠. 근데 갑자기 노부노가 들어와서 야, 우리가 릴리보다 좋은 조건을 해줄게, 이거 기사 뜨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릴리 하나에 포커싱을 꽂혀서 단정 짓고 계약이 지연됐을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향후 만약에 릴리와 계약을 하면서 대형 계약까지 따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냥 하는 겁니다, 펩트론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죠, 여러분들. 특히 회사는 신공장에서 해외 진출용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이 부분, 그리고 파킨슨병, 요 주요 파이프라인도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 공장은 5송 2공장은 릴리만을 위한 공장이 아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바이오 업계에서 진짜로 큰 계약은 기술만 있다고 솔직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도 봐야 되고 스케일업도 필요하고 품질 관리, 뭐 제조 재현성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지. 근데 펩트론 입장에서 우리 기술 좋습니다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필요하면 대량 생산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 5송 2공장 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좀 던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AACR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AACR에서 펩트론이 발표한 내용은 뭐 릴리와의 직접적인 연결된 비만 치료제 본계약 그런 뉴스가 아니라 회사의 또 다른 축에 대해서, 즉 항암 플랫폼 경쟁력을 좀 보여주는 무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AACR 2016에서 자사의 IP 플랫폼을 활용한 차세대 항암 전략 연구를 좀 포스터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표적 단백질의 세포 내재화 제거하는 유도하는 뭐 기전이다 뭐 이렇게 막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AACR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펩트론이 이제 시장에서 단순히 릴리와의 그런 관련된 그런 비만주 관련된 이런 것만 포커싱이 잡혀 있다 보니까 요거의 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라고 좀 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 수출이나 협업 같은 그런 결국 어차피 플랫폼 확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 AACR 같은 경우에는 학회의 발표에 따라서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외부 학술 무대에서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AACR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발표에서 MCU1 타깃 병용법이라든지 PDL1 아니면 EGFR 언급된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펩트론이 항암 기술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키우려고 하는지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발표하는데 왜 또 주가는 또 이 모양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해요. 주가가 지금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이 뭐 어차피
AACR 발표에 대해서 과학적 의미와 당장 돈이 되는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ACR은 뭐야? 얘네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검증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맞아요. 하지만 당장적으로 이 AACR 발표한다고 해서 계약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기준 자체는 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아직은 펩토른의 뭐 주가를 움직이는 1순위 키워드는 여전히 뭐 릴리에 대한 공개하기 언제냐 요거겠죠. 그런데 AACR 발표에서도 좋은 뉴스긴 해도 이 릴리와의 계약에 답을 주는 그런 뉴스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은 좀 세게 하지 못하는 부분. 왜? 이게 무산되면 어차피 빠질 거니까. 근데 뭐 릴리와의 계약에 있어서 무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솔직하게. 애지간하면은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1개월 제형의 그 상온봉합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릴리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펩토론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냐. 회사는 분명히 기술은 많아요. 오송 2공장도 짓고 있고 AACR도 나가고 루프원 상공화도 지금 멕시코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주가를 몇 단계 위로 올려주는 리레이팅을 좀 해주려면 결정적인 어차피 한 방이 필요한 건 어차피 릴리예요. 실제로 회사는 기존 오송 공장으로 연간 100만 바이알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루프원 허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의미 없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기술이 의심받는 종목과 기술이 인정받지만 계약 시점이 안 보이는 종목의 주가 해결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펩토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펩토론의 주가가 내려간다 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대응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솔직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문제되는 거 없죠. 대응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정말로 펩토론에 가는 길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게 분간이 잘 안 되신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려우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다. 진입 타점부터 매도 타점, 비중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펩이라고 딱 한 글자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